지금부터 전기 근해서 필기, 전기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의 본질의 물질과 전기 보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보시면 원자 모형이 있죠, 그죠? 자, 이 원자 모형 보시면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자, 여기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 뭐야?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외곽에 이렇게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외부에 전자가 있다라는 요거 세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전자 같은 전기량 물어볼 때가 있어요. 원래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근데 계산기에 중요한 것들은 계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기 누르시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Shift 7번 누르시고 23번 누르시면 계산기에 2가 뜹니다. 눈치시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딱 튀어나와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전자 2는 Shift 7번, 23번 누르면 된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된다. 알아두시고. 근데 가끔가다 전자 질량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어렵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또 여기가 좀 편해요. 이거 보니까 910, 910,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세요. 910, 910, 31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910, 910, 31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910, 910, 31. 자, 얘가 뭐냐? 9.109 곱하기 이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1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10, 920, 31 이렇게 외워두시면 객관식이니까 찾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전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전자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최외곽에 있는 이 전자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자유롭게 얘가 튀어나가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죠? 이런 거 뭐라? 자유전자다라는 거. 자, 자유전자를 보시면 자유전자는 뭐야?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의 양성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외곽으로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치자. 양성자와 전자는 개수가 서로 이렇게 같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 2개가 서로 중화돼서 전기를 띠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성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외부 영향으로 자, 그러면 얘는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안 띠고 이런 상태예요. 전기를 띠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 영향으로 자,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그럼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이지 않죠, 그죠?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막 플러스 상태입니다. 양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막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 외부로 나가면 플러스만 남아서 플러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예를 들어서
자, 이것처럼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량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뭐가 돼?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전기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전자가 이리 들어왔어요. 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내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이는 게 뭐야? 마이너스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음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전자가 하나 늘었죠. 그죠? 이건 우리가 과잉이라고 하고. 얘는 빠져나갔잖아. 그죠? 이런 거 봐. 부족 상태죠. 그죠? 그 부족 상태가 되면 플러스 양전기를 띠고 과잉 상태가 되면 음전기를 띈다. 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전하와 전기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전하와 전기량은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자유전자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 플러스만 보이죠. 그죠? 얘를 봐.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양으로 얘기하면 Q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니까 뭐 Q는 1이다. 1쿨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전하, 크기를 나타내면 전하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자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 마이너스 보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전하라 그래. 마이너스 전하. 그죠? 자, 크기를 물어보시면 Q는 뭐야? 마이너스 뭐야? 1쿨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그죠? 전하를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기량, 전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기량, 전하량은 Q로 나타나는데 단위가 C라고 표현합니다. C. 그냥 읽을 때는 C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전기용어로 얘는 쿨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쿨롱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Q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 단위는 쿨롱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다 계산기 있는 거니까 용어만 잘 챙겨가시면 돼. 자, Q가 뭐다? 전기량, 전하량, 단위는 뭐다? C. C를 뭐라 그래? 쿨롱, 쿨롱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Q는 전기량, 전하량 읽어줄 때 쿨롱이라고 읽어진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류와 전압 및 저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선이 있어요. 전선. 여기가 전선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우리가 Q라고 얘기합니다. Q.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흘러가면 전류가 큰 거고 여기 적게 흘러가면 전류가 작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류로 합니다. 근데 T시간 동안에 전자가 많이 가면 전류가 큰 것이고 전자가 조금 가면 전류가 작은 것이야. 그럼 요거 I하고 Q하고 T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I는 T분의 뭐야? Q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배웠죠? Q는 쿨롱이다. T는 우리가 대체로 전기에서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가 일반적으로 초입니다. 초. 쿨롱 퍼 초. 쿨롱 퍼 세크.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류는 뭐 다 알고 있죠? A라고 표현하고 읽어줄 때 암페어 이렇게 읽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류 I는 T분의 Q. 전류 I는 T분의 Q. 근데 T분의 Q인데 얘는 Q 나누기 T가 되죠.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죠. 자주 물어봐요. 전기량, 전하량 물어봅니다. Q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야? T를 이쪽으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는에서 옆으로 옮겨주는 건, 반대쪽으로 옮겨주는 건 우리가 이항이라 그래, 이항. 그죠? 자, 이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나누기를 이항할 때는, 이쪽으로 이항할 때는 곱하게 되고,
곱하기를 이항할 때는 나누게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나누기를 이항하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를 이항하면 나누기가 된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 나누기 T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를 이쪽으로 이항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는 Q만 남고, 그죠? I가 됐습니다. 자, T를 이항했어요. 나누기 이항은 뭐야? 곱하기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T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T. 나누기 이항하면 곱하기 된다. 곱하기 T가 된다. 그래서 Q를 구하니까, 그죠? Q는 뭐가 돼? IT가 되는 거예요, 그죠? Q는 IT를 만들 수 있다. 전류 I는 T분의 Q. 그래서 Q를 구하면 Q는 뭐가 돼? IT가 된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자, 단위 한번 볼까요? 얘는 쿨롱인데, 그죠? 전류는 뭐가 돼? 암페어가 되고, 아까 T는 뭐라 했어요? 세크가 된다 그랬죠, 그죠? 쿨롱은 암페어 세크가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죠? 꼭 알아야 될 거. 자, 전류 I는 T분의 Q가 된다. 얘는 쿨롱이 되고 얘는 세크가 된다. 그죠? 이 식에서 Q를 구하면 뭐가 된다? 얘 이항시키니까 IT가 된다. 그래서 I는 암페어가 되고 T는 뭐야? 세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결국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라고 이거 정난하게 설명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만 알면 되죠? 밑에 거 외워도 되고 위에 거 외워도 되는데 내가 기초 적정 안 하시면 Q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전류 I는 T분의 Q, Q는 IT.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I하고 내가 T야. 그죠? 얘가 곱하기잖아. 우리 아까 배웠죠? 곱하기 이항할 때 나누기 된다 그랬죠? 그죠? 나누기 밑으로 가잖아. 그래서 얘가 밑으로 가니까 T가 되고 Q가 되죠. 그래서 I는 T분의 Q. 이렇게 자유롭게 이항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전류 I는 T분의 Q, 또 Q는 IT. 이때 단위는 암페어 세크가 된다. T는 세크입니다. 자, 여기다 추가시켜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만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분 몇 초예요? 60초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시간. 1시간은 몇 분이야? 1시간 60분이죠. 그죠? 근데, 자, 1분은 몇 초로 나왔어요? 60초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시간을 초로 나타내니까 얼마? 66에 36이니까 얼마? 3600초.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시라고. 이런 거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사에서 많이 이런 거 응용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1분 60초, 1시간 몇 초? 3600초.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건전지죠, 그죠? 건져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가 되고 안 나온 데가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뭐가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의 방향이고. 근데 전자는 실제로 뭐야? 마이너스에서 뭐가 돼?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렇게 옮겨갑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흘러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얘를 회로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데가 플러스가 되고 짧은 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구죠? 전구는 뭐가 돼? 저항입니다. 저항이 되겠습니다. 전압 V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전기는 뭐가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흘러가니까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V하고 I하고 R의 관계는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미리 공부해 두시면 항상 봐. V는 뭐가 돼? IR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초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서 I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얘랑 곱하기잖아. 그래서 R을 이항해요. 곱하기 이항하면 나누기 되지, 그죠? 나누기 밑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R이 밑으로 가고 분자는 그대로 나오고 I는 R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요 공식 꼭 암기하셔야죠. V는 뭐가 돼? IR. V는 IR이다. 그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또는 전이차. 자, 설명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하나예요. 전압은 V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똑같이 뭐가 돼? V인데 자, 읽어줄 때는 뭐야? 볼트라고 표현합니다. 볼트. 근데 우리가 전류는 뭐가 돼?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돼?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데서 뭐야?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뭐야? 전압차라 그래요. 그죠? 전압차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전압은 뭐야? V라고 표현한다.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 아까 이거 했죠? V는 뭐야? IR이에요. 자, 얘는 뭐야? 전압, 기전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I는 배웠죠? 얘는 뭐야? 전류, R은 뭐야?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압의 단위는 아까 V라고 했죠? 자, 읽어줄 때는 뭐야? 볼트 이렇게 읽어주고 전류는 A라고 표현했죠, 그죠? 얘는 암페어. R은 뭐? 이렇게 주머니 표시예요. 얘를 옴이라고 그래요, 옴.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오셔야 돼. V는 IR, V는 전압, 단위는 볼트. I는 전류, 단위는 A, 암페어라 읽어주고 R은 저항, 읽어줄 때는 단위는 옴 이렇게 읽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옴의 법칙은 V는 IR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이차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런 거 설명했죠. 전류는 전압이 뭐야?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죠? 흐른다. 높은 전압을 전에 높은 데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낮은 전압을 V2로 하면 이때 뭐야? 이 차이를 우리가 막 전이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전압은 V는 전압이죠, 그죠? 아까 뭐라 해서 V는 IR이라 그랬죠, 그죠? 이때 단위가 뭐가 된다는 V라고 써주고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요? 볼트 이렇게 읽어주고 I는 단위가 뭐? 암페어라고 A라고 표현하고 읽어줄 때는 암페어 이렇게 읽어주고 R은 옴이죠, 그죠? 읽어줄 때는 옴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런 거 꼭 챙겨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V는 IR. 이때 V는 단위가 뭐? 볼트. 전류 I는 단위가 A죠. 읽어줄 때 암페어. 저항 R은 단위가 뭐? 옴이라 그랬죠, 그죠? V는 IR.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은 V라고 표현했죠, 그죠? 단위 똑같이 V인데 읽어줄 땐 뭐? 볼트라고 읽어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전압이죠, 전압. 전압은 볼트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요.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죠. 전류와 반대지만 전자 흐름도 이게 전자 흐름이 전류니까 우리 전자 이동을 우리가 Q라고 표현합니다. Q는 뭐야? 훌렁이죠, 그죠? 흘러서 여기서 전구에서 뭐야?
얘가 1이라 1. 얘는 단위가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줄. 얘는 1의 단위입니다. 1.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보시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V는 Q분의 W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암기했더니 W 쓰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W가 전력이고, 그죠? 어떤 때 1이고, 이런 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단위로 읽으시는 게 편해요. 1의 단위는 줄이죠. Q의 단위는 뭐야? 쿨롱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전압 V는 줄 for 쿨롱. 이렇게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죠. 그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V는 줄 for 쿨롱. V는 줄 for 쿨롱이다. 줄은 뭐야? 1의 단위. 자, 1 나누기 Q가 되겠습니다. 볼트는 줄 for 쿨롱.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기전력도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전이체를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 한다.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 기전력은 똑같이 V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전력도 어떤 땐 E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땐 V라고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똑같이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저항과 고유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저항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죠? V는 IR.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요? 옴 이렇게 읽어주죠. 그죠?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근데 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항이 작고 하나는 저항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간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흘러간다. 이런 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만 흘러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저항은 길이와 단면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꼭 외워두셔야 돼. 여기 보시면 R은 로 A분의 L.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R은 로 A분의 L. 이때 L이 길이가 되고 A는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전기에서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이 전선 동그랗잖아요. 그죠? 동그란 게 저항이 제일 작아요. 저항이 작아야지 전류가 많이 흘러간다 그랬죠. 그죠? 전기의 전선은 전부 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 동그람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얘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반지름이 R이야. 이 면적을 구하면 면적은 공식이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의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 원의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 이런 거 꼭 챙겨 가셔야 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고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 저항 보니까 단위가 5m죠. 그죠?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가다 고유 저항도 단위 물어보니까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많이 나오니까 고유 저항 구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죠. R은 로 A분의 L이에요. 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분의 L이 필요 없어요. 자, 이럴 때 역수로 곱하는 겁니다. 역수. 역수가 뭐냐면 거꾸로 곱해주는 거예요. L분의 A를 곱해주는 겁니다. A 지워지고 L 지워지죠.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한쪽에만 곱하면 안 돼요. 이쪽에 똑같이 L분의 A. 그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L 지워지고 A 지워지니까 로만 남죠. 그죠? 그래서 로는 L분의 A 곱하기 R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는 L분의
A 곱하기 R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얘는 면적이잖아, 면적. 면적은 뭐? 메타의 제곱이죠. R은 5미라 그랬죠. 그죠? 길이는 미터가 되죠. 자, 그런데 메타의 제곱은 뭐? 메타가 몇 개야? 2개가 되죠. 해보니까 얘랑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보니까 얘 5옴 남고 얘 메타 남으니까 5옴 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가 되는가? 5옴 메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챙겨가세요. 우리가 로를 구할 때 AR이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분자를 우리가 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모를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저항 볼까요? 그러니까 저항은 로 A분의 L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를 우리가 비례한다. 분모는 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유저항 물어봐요. 고유저항은 단면적에 뭐 하는가?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길이에 뭐야?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은 길이에 뭐야?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분모를 반비례, 분자를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덕턴스와 전도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컨덕턴스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R분의 1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컨덕턴스는 R분의 1.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 자, 단위 한번 볼까? 단위? 단위 보니까 5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옴을 위로 올려. 이렇게 올려. 올리면 옴의 역수가 됩니다. 옴의 역수는 또 이렇게 얘를 거꾸로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봐. 우리가 5옴 이렇게 하잖아. 그죠? 거꾸로니까 뭐가 돼? 모아가 되는 거야. 모아. 모아, 모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모아. 이런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단위는 옴의 역수 또는 모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거 공식 외웠죠? 우리가 저항 R은 로 A분의 L 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를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고유 저항. 얘가 로가 되겠습니다. 로의 역수가 전도율이 되겠습니다. 전도율. 로의 역수가 전도율. 그래서 얘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로는 전도율분의 1이다 하는 거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단위가 모아가 된다. 그 다음에 고유 저항은 전도율분의 1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도율을 구하면 얘랑 이제 바꿔줄 수 있어요. 로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는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컨덕턴스는 R분의 1. 그 다음에 고유저항은 전도율분의 1. 그죠? 전도율은 고유저항분의 1. 한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의 고유저항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가 있어요.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걸 얘기하고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양쪽 성질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뭐가 있는지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그을까요? 자, 반도체에 뭐가 있다? 규소, 게르마늄, 그죠? 이런 게 있다. 정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율 볼까요? 전도율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것 좀 알아두세요. 두 가지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것은 은, 그 다음 잘 통하는 것은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서대로 암기하면 좋은데 다 암기하지 마시고 제일 잘 흐르는 게 은이고 그 다음에 구리다. 은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기 좀 해놓으세요. 저항의 온도 계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것은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특성 갖는 게 뭐가 있냐면 서미스터, 반도체, 탄소 전해 같은 것이 있다. 자, 밑줄 그으시고 이거 좀 암기하세요. 자,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 것은 뭐가 있다? 서미스터, 반도체, 탄소 전해 같은 것이 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계산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공식은 틀려도 괜찮은데 공식이 어려워서 알아두시면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1 가로 열고 T2 T1 되겠습니다. T1에서 뭐가 돼? T2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이 R2가 된다. 이때 R1은 T1일 때 저항값이고 알파1은 T1에서의 온도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 좀 어렵죠, 그죠? 안 외워도 되니까 굳이 무리하게 외우지 마시고 되신 분들만 외워두세요.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1 곱하기 T2 T1 챙겨가시면 어려운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